이네요.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청계 리버뷰자의 먼저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정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청계 리버뷰자의 홈페이지 잠깐 들어왔는데요. 보시면은 사업계획부터 알아볼게요. 대지 위치 먼저 알아볼까요?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98-1번지 일대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용적률은 287.49%, 건폐율이 19.67%, 건축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35층, 14개 동, 총 1670세대예요. 그래 주차 대수는 2198대고, 이게 이제 건축계획이고요. 해당 아파트에서 요 왕십리역이 바로 근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단역도 있고, 용담역도 있고, 천호대로도 일단은 타기 좋고요. 앞에 청계천이 이렇게 뻗어서 청계천 명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집값 상승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청계천 주변이 구도심이잖아요. 구도심답게 지금 보시면은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공원, 축산물 시장, 도서관, 여기 현대시장도 있네요. 그리고 학교가 주변 여기에는 안 보여요. 여기 있네요. 용암초. 그 다음에 건대부중. 학교는 도보권으로 조금 멀어 보긴 하는데 그래도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고요. 보시면은 동부간선도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고, 조감도 모습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8번 출구잖아요. 지하철 답심리역. 그래도 여기가 출입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바로기 때문에 진짜 뭐 도보 1분이면은 충분하겠어요. 굉장히 초 역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라인별로 좀 살펴보면 101, 102, 103, 104, 105, 106동에 요쪽 라인이 아무래도 청계천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입주 후에도 매매를 하실 때 가장 값어치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쪽이 주출입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아까 다핍리역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하고 제일 가까운 거는 지금 108동하고 109동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청계천 조망으로 나와서 탁 트인 공간으로 있는 게 가치는 더 있어 보입니다. 일반 분양이 84 타입이 4세대밖에 안 돼요. 모집 공고를 보면은 2층이 가장 높은 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다 84 타입인데, 84의 2층은 조망하고는 거의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78 타입이거든요. 142대 2세대.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2호하고 3호, 3호하고 4호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랑 바깥쪽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바깥쪽에 있는 게 조망 면에서는 굉장히 더 좋겠죠. 그래서 가치는 이 바깥쪽 라인에 있는 것들이 더 가치가 좀 높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7, 8 타입이 지금 조망이 나올 것으로 보면서 이게 좀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7, 8 타입이에요. 그래서 층이 대부분 11층 아래로 이렇게 표진되어 있는 모습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부 높은 층도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청약이 운이 좋으면은 높은 층도 배정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노려보시고 청약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향은 이렇게가 남향이기 때문에 7, 8 타입이 거의 뭐 남향에 가깝다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향도 굉장히 좋고 조망도 나오기 때문에 뭐 나무랄 데가 좀 없긴 하네요. 그리고 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동간거리나 이런 거는 그 지방 외곽보다는 그렇게 넓고 쾌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서울이라는 점, 그리고 보기 힘든 뭐 나름대로의 대단지라는 점, 요게 좀 가치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안에 1670세대면 굉장히 대단지예요. 그래서 뭐 가치는 좋아 보이는데, 더군다나 이제 뭐 서울에 입성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알겠지만 직주 근접이잖아요. 직장이 많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또 교통이 좋다는 점. 그러니까 이 해당 아파트 역시 지금 5호선 답심리역이 바로 코앞이고, 그 다음에 2호선 신답, 그 다음에 용담역이 뭐 도보권으로 다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광화문이나 강남 원무지구 등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걸어서 생활환경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겠죠. 롯데백화점, 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몰이 근접한 거리에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뭐 단지 앞에 지금 보시면은 청계천변이 있잖아요. 그래서 쾌적한 자연환경, 여기는 일부러도 관광을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에 좀 시원한 시야를 느낄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청계천을 이렇게 천으로 만들고 나서
서울 한여름 온도가 약간 좀 내려가는 현상을 좀 보이기는 한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주거타운 대단지죠. 주변에 이제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도 생길 거고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도 있고 신주거타운으로 형성이 된다. 이거 말고라도 그냥 서울의 대단지에 브랜드 아파트 이것만 보더라도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여요. 59 A타입이 일반 분양이 257세대고요. 보시면은 3베이네요. 그죠? 3베이 판상형 구조고 현관을 들어오셔갖고 신발장 있고 아이고 팬트리가 없네요. 팬트리가 없다. 그러면은 거실하고 주방하고 개방이 확 돼 있으면서 여기 창문 있고요. 다용도실 있고 침실 안방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드레스룸도 공간이 없네요. 여기 화장실 있고 여기 조그만 공간이 있긴 하네요. 이게 전형적인 그 3웨이 판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좀 다소 아쉽긴 하네요. 요즘 구조에 비해서. 59 B타입이에요. 59 B타입은 66세대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침실, 주방, 거실, 안방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기역자 구조긴 한데 다른데 탑상형보다는 구조가 좀 괜찮아 보이네요. 공간적으로 일단 현관 들어오셔가지고 뭐 주방도 뭐 동선은 괜찮아 보이고요. 안방 있고 다용도실 있고 아무래도 도심이다 보니까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 그래서 뭐 드레스룸 공간이나 팬트리 공간이 작은 평형에서는 뽑질 못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C타입 36세대 뭐 3베이 판상형 네모 반듯한 평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73제곱미터가 4베이 구조네요. 그나마. 그래서 현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도 팬트리 공간은 없네요. 주방이 디귿자고 다용도실, 그 다음에 침실, 드레스룸 있고 그래도 4베이 판상형 구조예요. 78제곱미터 141세대고요. 방향이 이렇게는 청계천변을 다 봤죠. 호수에 관계없이. 근데 요 이제 작은 방하고 거실 요 방향이 이제 청계천으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단지 안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가격이지만은 추후에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나지 않을까, 업다운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왕이면은 청계천 변 쪽으로 당첨이 되는 거를 누구나 다 희망을 할 겁니다. 84 타입은 4세대니까 뭐 의미가 없고요. 전부 2층이고 여기까지 이제 평면도 살펴보았습니다. 청약 체크 포인트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성년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죠. 요즘에 뭐 그 강남 상구 외에는 전부 다 규제제를 풀어놨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세대면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고 재당첨 제한에도 뭐 자유롭고 가입기간 12개월 청약통장 실거주 의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입주 때 뭐 전세를 주셔도 되고 월세를 주셔도 되고 뭐 실입주를 하셔도 되고 요거는 그 각자 상황에 맞춰 갖고 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전매가 된다는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황금성이 좋잖아요.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내가 합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요거 때문에 가수요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양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1일날 모집공고가 나왔고 8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8일날 그랜드 오픈을 할 거고요. 11일날 특별공고, 12일날 1순위, 13일날 2순위인데 아마 뭐 1순위에 끝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20일날 당첨자 발표를 하고요. 뭐 서류 접수는 한 일주일 정도 할 거고 청계 리버비자이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에요. 최소 금액으로 서울 수도권 안에 내 집 장만을 해놓고 추후 사정을 지켜보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아요. 해당 아파트는 59A, 59B, 59C, 73, 78, 84제곱미터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특별공급 세대수는 세대수하고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뭐 다자녀, 기간 추천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분양가를 살펴볼게요. 59 A타입 같은 경우가 2층이 가장 낮은 층이에요. 그리고 31층부터 35층이 가격이 이제 동일하고요. 제일 낮은 금액이 9억 3,39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높은 층 31층에서 3층이 10억 344만원. 그리고 78타입이 1억 6,120만원부터 1억 6,730만원. 84타입 경우가 12억
71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보시면은 계약금은 10%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돼 있어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자 후불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네요. 발코니 비용은 5구 타입이 1750만원서부터 84 타입이 1950만원까지, 그래서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70%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 공급은 보시면은 뭐 기간 추천이 있고, 다자녀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이렇게 했는데, 각 섹터별로 이게 소득 요건이라든지 가점 배정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각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따로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이 기준이 아닌데 신청을 하셨다가 부적격 처리가 되시면은 불이익이 좀 많이 있겠죠. 일반 공급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식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주자 좌측 순위별 자격 요건은 서울특별시 거주자와 기타 지역 경기도 거주자, 인천광역시 거주자 이렇게 나누는데, 1순위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가점제에서 만약에 떨어지신 분들은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지역별 예치금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추가 8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도 40, 추첨제 60 동일하네요. 똑같은 조건이고, 예치 기준 금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가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가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가 1000만원, 모든 면적이 1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조금 틀리니까 이 내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주변 시세에 해당 아파트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가 청계 리버브 자유 이 자리잖아요. 그죠? 평형을 구분을 해보면 지금 5구 타입 같은 경우 분양가가 뭐 10억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73 타입이 12억, 78 타입이 12억 6,700, 그리고 84 타입이 12억 7천 정도 나와있거든요. 옆에가 바로 청계 SKBU 자리가 있네요. 여기는 396세대, 세대수가 저희보다 조금 많이 적죠. 25년도 7월 입주 예정이고요. 같은 25평으로 했을 때 9억 6천대 분양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별 차이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84 타입이 13억. 평균 경쟁률이 지금 143대 1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했던, 경쟁이 뜨거웠던 그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입주해 있는 구축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기축 아파트를 여기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답심리동 힐스테이트 청계 764세대고요. 여기 2018년도 그러니까 입주 6년차 된 아파트예요. 보시면은 최근 실거래가 된 게 한 12억 8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더 어떻게 거래된 게 있나? 23년 9월이 12억 8천, 뭐 23년 8월달 12억 2천, 8월달 요거는 직거래니까 좀 의미는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한 12억대 좀 거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답심리동도 한번 볼까요? 답심리 레미안 위브 요게 이제 대단지예요. 2652세대 대신 이제 14년도 10월달 입주한 걸로 입주 10년차 연수는 좀 됐죠. 그래서 지금 매매가가 33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억 6,750 이렇게 매매가가 된 걸로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계약일이 23년 10월달 12억 3,500, 그 다음에 10월달에 9억으로 좀 싸게 됐네요. 이게 9월달에 12억 3,800, 9월달에 12억 5천, 대부분 한 12억대 중반 이렇게 지금 실거래가가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당 아파트 들어오면은 누가 10억 3천, 그 다음에 8자 같은 경우가 12억 7천 이렇게 가격이 책정된 걸 보면 구축 아파트나 뭐 신규 아파트나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요즘에 분양가 계속 오르고 기축 아파트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여기는 분양가가 그래도 나름 합리적으로 좀 책정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즘에 뭐 동대문구 이문동 그쪽만 가더라도 84 같은 경우가 한 13억 이런 식으로 뭐 분양가가 나와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거기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뭐 나온 듯 보여요. 그래서 청약은 제가 볼 때는 청약으로 완판이 될 거는 당연시 되는데 과연 경쟁률, 그러니까 청약통장이 얼마만큼 쏟아질지 그거는 향후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 이 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성공 청약 전략 잘 짜시고요. 그래도 집이 뭐 1, 2억 단위고 뭐 10억이 다 넘는 금액인데 현장도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도금 대출은 어차피 정부에서 대안을 풀어놨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나중에 입주 시에는 지금 현행 제도가 계속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DSR이나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입주 잔금은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까지 좀 꼼꼼히 체크하시고 청약을 도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어차피 전매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시세 차익을 보시려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거는 뭐 향후에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 입성하려는 사람들은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좀 희소 가치는 좀 있어 보이는 단지입니다.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뭐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니까 전략 잘 짜서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